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에는 이틀째 장마로 인한 비교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옥천에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남부 지역과 청주에서 피해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군 금강 상류 지역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비에 강물이 불어났고 바로 옆에 있는 밭은 물에 잠겼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강물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여긴 저만치 물이 있었거든. 근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이 차버렸어. 청주의 한 주택 뒤편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옥천과 보은 등 충북 전역에서 나무 쓰러짐을 포함해 1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동과 옥천, 청주 무심천 등의 하상도로는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강수량은 옥천 150.5mm, 영동 138.5mm, 보은 123.2mm, 진천 108mm, 청주 94.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 강수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으나 약한 강수대의 영향으로 내일 낮까지 5에서 30mm 정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비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대였던 도내 남부 지역의 방역망이 차례로 뚫리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이어 영동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음성에서는 격리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충북의 전체 확진자 수는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영동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동군은 우선 이 여성이 다녀간 마트와 병원, 식당 등을 폐쇄하고 남편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4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은 지난달 29일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해외 입국 확진 사례는 13건으로 늘었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충북에서는 전체 확진자 수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서는 9개 시군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곳은 이제 제천시와 보은군 2곳만 남았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른바 시의회 패싱으로 물의를 빚은 충주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논란이 빠르면 다음 주쯤 해결될 전망입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수 의장은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포기할 일은 아니고 사후 승인을 거쳐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수 의장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시의회 승인 없이 부동산을 매입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국비 애써서 따온 거를 또 올려보내야 되는 상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무산시킬 경우 국비 150억 원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수안보의 쇠락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규명하는 일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별개로 놓고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정치 쟁점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후 승인으로 한전연수원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도 수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통당 의원님들 의견을 자꾸 여쭤보고 반영을 해달라. 같이 함께하는 모습도 좋고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천 의장의 당내 입지와 리더십을 고려할 때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을 갑질로 규정하고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지난 1998년 최초 국산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 이후 이지스함까지 막강해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 지연에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 업계가 수주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막강한 화력과 첨단 전투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함정으로 LNG나 컨테이너 운반선 서너 척의 건조 비용과 맞먹습니다. 해군은 7조 원대 규모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획인 KDDX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의 개념 설계를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산하견 약 40여 개사와 통합 전기 추진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일부 기술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 최초 국산 구축함 건조 이후 레이더 등 통신 시스템과 전투 장비의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차세대 함정 사업은 국산화율이 80%에 이릅니다.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1, 2차 협력사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해외 원자재의 가격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주 부진에 시달리는 지역 조선업계는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 조달 사업이 조기 발주된다면 우리 회사 같은 중소협력업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해군 함정 발주 사업은 이달 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수주전을 거쳐 연말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중국 양쯔강 수위가 올라가고 해안가로 담수 유출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저염 분수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제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 양쯔강 수위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쯔강에서의 유출량은 초당 7만 5천 톤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양쯔강 하류 해안 염분 농도를 보면 인근 바다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해안 수백 킬로미터가 저염 분수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초당 6만 7천 톤에서 7만 톤 정도 지금 방출을 하고 있고 이거는 2016년도에 저희들 저염 분수 수계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정도의 유출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염 분수가 계절성 바람과 해류를 타고 제주로 밀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닷물보다 가벼운 저염 분수는 30일에서 40일 정도 제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데워져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특히 올해는 제주 연근의 표층 수온까지 높을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 위에 대략 한 10m에서 15m 사이 표층에서 그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제주도 쪽으로 밀려오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 해류가 제주도 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담수가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제주에선 지난 1996년 저염 분수로 6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수도는 이달 중순부터 무인 관측 장비 등을 활용한 저염 분수 유입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남쪽에서 올라온 장마전선은 전국을 흠뻑 적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만큼 세찬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옥천에서는 14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후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온 것처럼 선선했죠. 내일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3도, 영동 22도로 오늘만큼이나 선선하겠습니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얇은 겉옷은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난 8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달 내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만을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 지역의 민심은 악화됐고 현재 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도 옮겨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일명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나요? 네, 일단 뭐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다지 효율적인 정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인데 지난 12월이죠. 이제 노 비서실장이 뭐 효율적이든 안 효율적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을 상대로 2주택자가 있으면 좀 팔아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한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쵸? 팔아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제 1차 권고를 했습니다. 1차 권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도 부동산 값이 잡히진 않았어요. 잡히진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2차 권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2차 권고를 해서 이제 법적으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꼭 팔아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당 발언을 한 이제 노 실장이 그 사이에 2주택자였다는 것이 네.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반포에 한 채가 있었고 청주에도 이제 한 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각을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남에 부동산 한 채를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이제 정권의 최핵심이 그 부동산 자체를 강남 부동산을 남겼다는 것이 앞으로도 강남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사인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역의 일꾼이라 그래서 이제 뽑아놨는데 자기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남기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는 너무 허탈하다. 이런 감정도 있어서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민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지역민들의 민심이 특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노영민 실장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런데 청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어쨌든 이제 청와대에도 진출을 해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울 부동산을 남겼다는 것이 지역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또 심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뭐 그 공급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는 데 좀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그러면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인상. 그러면 정치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성 논란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민심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논란. 네,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그러면 충북의 여러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현재 그 집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를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현황이 좀 조사된 게 있나요? 네, 일단 뭐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집을 몇 채를 가꾸고 있던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집이 두 채든 한 채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인데 이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저런 측면 때문에 충북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은 과연 부동산 보유 현황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이걸 좀 한번 보면 이제 지난 3월에 공개된 이제 정기재산 변동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시종 지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본인 명의로 이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 명의로 5송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5송에 있는 아파트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좀 구조가 같은데 약간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좀 남기게 된 것이죠. 청주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범덕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 광진구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주에서는 용암동에 단독주택을 전세로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현 상황처럼 그 지역구 외에 자기의 관할 구역이 아닌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여기서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지역구인 청원구에는 전세를 얻어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주의 도정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채긴 한데 그 지역구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보은 쪽에 시골 쪽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뭐 다주택자라고 해도 이제 투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여당 측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의 이종배 의원과 동남 4군의 박덕흠 의원의 이제 재산 목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강남 쪽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이제 지역구에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덕흠 의원은 이제 워낙 자산가로 알려져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인 옥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강남에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잠실에 또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있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좀 상황은 조금씩은 다르는데 어쨌든 유권자들은 지역의 일꾼으로 뽑았는데 지역에는 집 한 채가 없는 이 상황. 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지점을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뭐 아니면 지자체장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런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이제 도마위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치인들에게 지역구라는 게 그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토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이 됐을 때 선거 기간 중에 지역과의 인연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아들이다, 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사위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할머니가 여기 분이십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여기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다라는 어필을 꾸준히 해온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또한 지역 일꾼임을 본인 스스로 자처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그 실망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일꾼, 지역 사랑 네. 얘기를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또 달라지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지점에서 항상 이제 분노를 네. 느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중앙에서 이제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공천을 하지 말고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에서 자란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 이번 총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일단 정당 자체에서 전략 공천이다, 뭐 자객 공천이다 이런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밑에서부터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우리가 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 다져진 후보, 키워진 후보, 길러진 후보를 네. 그 중앙 무대로 진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죠. 이번 4.15 총선에서 충북 지역 보더라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기초의회 출신의 후보를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 모양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충북만 그런가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정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 이제 뭐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행해졌지만 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치인들의 인식은 중앙이 좀 지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정치가 중앙에 예속돼 있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도나 이제 그 법제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정비가 돼 있어서 지방이 충분히 그 중앙에서도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충분히 자신만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거는 같은데 네. 이런 정치 문화 때문인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전략공천 등 중앙이 예속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건 비단 충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의 어떤 시의원이나 도의원 중에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없다고 일단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간간히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로 네. 지금 7번의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방의회도 조금씩 성장을 해왔고 또 지자체장 출신들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 그 김두관 의원, 네. 또 김태호 전 의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군수 출신, 이장 출신, 의회에서 또 그 군수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국회의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도 있었고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보자면은 구청장 출신이라든가 도의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입성을 한 경우가 이번에는 좀 많았어요. 네. 40여 분 정도가 그런 그 기초자치단체 경험을 가지고 지자체 경험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던 없어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충북이 또 다른 지역보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앙에 좀 힘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에서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좀 다른 나라에서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비교해볼 만한 나라라고 하면 먼저 이제 미국, 그리고 영국, 일본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사실상 한 나라에서 이제 여러 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 나라가 겹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이런 문제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저희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나가자라는 롤모델로 삼기에는 조금 그 차이가 있고요. 이제 영국이 실제로 지방 분권이 매우 잘 돼 있는 나라로 꼽히는데 영국은 굉장히 좀 특이한 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좀 줍니다. 우리가 지방 정부를 의원 내각제로 할지 아니면은 간선제로 할지 아니면 중앙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할지 이거를 지역에서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힘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단 의회의 힘이 그 중앙 정부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 수단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제도를 정비한다 그러면 영국 쪽으로 한번 정비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본은 현실적으로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에서 이제 법제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형태라서 이 역시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 정치, 지방 의회, 중앙 정치 국회와 좀 이렇게 뭔가 같이 하나라는 느낌보다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런 것들이 좀 상생하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